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린스프린트 김정수입니다. 린 캔버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직접 써보지는 않아도 창업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아마 어떤 템플릿인지는 아실 겁니다. 혹시 린 캔버스를 처음 접하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린 캔버스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캔버스로 사업 모델을 정리하는 게 맞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린 캔버스만 가지고도 초기 시장 진입 전략, IR 자료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지만 아마 그 방법을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1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예시와 지금 AI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오래된 그리고 추상적인 작성법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린 캔버스가 AI 창업 시대에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을 구조화하고 매력적인 IR 자료를 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린 캔버스가 가진 잠재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올바른 작성법과 AI 시대에 적합한 최신 아이템 사례로 제대로 린 캔버스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린 캔버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린 캔버스는 러닝 린이라는 책을 쓴 애쉬 모리아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스타트업에 알맞게 약간 수정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같지만 구성 요소 중에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그리고 고객 관계 블록을 문제, 솔루션, 핵심 지표, 그리고 언페어 어드밴티지로 대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일부 블록의 내용을 바꿈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린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기 매우 쉽다라는 점입니다. 단 9개의 블럭만 채우면 생각보다 꽤 그럴듯한 비즈니스 모델의 뼈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페이지의 비즈니스 모델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얕은 모델만 양산한다 라는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비판들이 린 캔버스의 본질과 목적을 오해한 데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린 캔버스는 애초에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초기 과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과 학습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깊이 있는 전략이나 운영 계획은 린 캔버스 작성 이후에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정리하자면 린 캔버스는 스타트업이 핵심 가설을 빠르게 수립하고 그 검증 계획을 정리하는 데 있어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린 캔버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갈 때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린 캔버스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 안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링캔버스 작성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링캔버스 작성 순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화면과 같이 커스터머 세그먼트로 시작해서 언페어 어드밴티지로 끝나는 순서가 가장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순서별로 블록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상의 AI 글쓰기 에이전트 사례를 곁들여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스터머 세그먼트입니다. 고객군은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객군을 정의하실 때 단순히 20, 30대 직장인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인구 통계, 심리 묘사,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템이 B2B 솔루션이라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또는 구매자 등을 구분해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고객군은 누구인가 먼저 선택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는 고객군을 개인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위해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1인 창업자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얼리 어답터입니다. 우리의 목표 고객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품을 시도할 사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나가는 블록입니다. 얼리 어답터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기존 대안의 불만이 뚜렷하며 완벽하지 않은 제품도 기꺼이 써볼 의향이 있는 고객군입니다. 이런 얼리 어답터를 정의할 때 가능하면 이들이 우리 제품을 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할 일, 과업까지 함께 정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얼리 어답터는 매달 4편 이상 게시물을 발행하는 하지만 주제 발굴과 글쓰기 시간이 부담스러운 1인 창업자로 보다 범위를 좁혔고요. 이들의 과업을 글 주제 탐색하기와 글 초안 작성하기로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 existing alternative, 즉 현존하는 대안제 블록입니다. 앞서 정의한 얼리 어답터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수행할 과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사용하는 솔루션, 도구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블록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기능과 카테고리가 동일한 직접적인 경쟁제뿐만 아니라 비록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고객이 과업을 수행할 때 함께 고려할 수도 있는 간접적인 대안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일종의 대안제로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의 경우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제로 크게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직접 작성하기. 글의 톤 앤 매너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등의 외주 용역으로 맡기기. 고품질의 글을 쓸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비싸겠죠. 셋째, 챗GPT와 같은 범용 AI 도구 사용하기. 빠르게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내 특유의 톤 앤 매너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블록은 문제 블록, 프로블럼 블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리 어댑터가 관성적으로 정의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할 때 겪는 진짜 문제들을 정의하는 블록입니다. 문제 정의의 핵심은 고객이 과업 완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값에 대해서 기존 방식으로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두세 개 내외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치를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 콘텐츠 주제 발굴과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글쓰기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한 편의 글을 쓰는데 평균 4~5시간씩 걸려 어떻게 보면 꾸준히 글을 작성하고 올리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글을 쓸 때 내 글의 톤 앤 매너를 맞추는 게 힘들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초안은 빨리 작성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스타일, 내 톤 앤 매너대로 글을 수정하려면 글을 새로 쓰는 시간만큼이나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를 정의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블록은 솔루션 블록입니다. 이 블록에서는 앞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제품의 기능이나 편익을 정리하는 블록입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AI 주제 추천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콘텐츠 히스토리와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서 주제를 제안해 줌으로써 주제 발굴 시간을 급격하게 단축시킵니다. 둘째, 브랜드 톤을 반영한 자동 초안 작성 기능입니다. 주제와 키워드만 입력하면 3,000자에서 5,000자 분량의 초안을 15분 만에 작성해주고 그 톤 앤 매너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스타일 학습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실제 글과 피드백을 계속 학습함으로써 점점 더 사용자와 동일한 스타일과 톤 앤 매너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블록은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핵심 가치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블록입니다. 이 블록에서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고객이 기존 대안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넣어야 합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은 주제 탐색부터 초안 작성까지 사용자의 취향과 브랜드 톤을 잘 반영하는 AI 글쓰기 도구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간 절약과 톤 앤 매너의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블록, 하이 레벨 컨셉입니다.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을 더 짧고 직관적인 비유로 압축하는 블록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서비스나 개념을 활용해서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는지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하이 레벨 컨셉은 나만의 전담 블로그 SNS 작가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 개인 맞춤형, 전문적인 글쓰기를 대신해주는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블록, 레비뉴 스트림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정의하는 블록입니다. 단순히 수익원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 모델과 과금 주기, 결제 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는 일반적인 SaaS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 구독자에게 월 구독료를 받는 모델로서 일반형은 월 29,000원, 프리미엄형은 월 59,000원을 과금하는 구조입니다. 아홉 번째, 채널입니다. 우리 제품을 목표 고객이 어떻게 인지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 계획,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블록입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AI 글쓰기 팁과 실제 작성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지도를 끌어올릴 겁니다. 둘째, 창업자 커뮤니티와의 제휴를 통해서 무료 체험권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소문을 유도할 겁니다. 셋째, 콘텐츠 마케팅으로서 서비스로 실제 작성된 글들을 보여줌으로써 품질을 입증하고 잠재 고객에게 어필하고 유저를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고객을 초반에 획득하고자 합니다. 10번째 블록, 키 매트릭, 핵심 지표입니다. 제품과 비즈니스의 성공 또는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성공을 대표할 수 있는 두세 개의 지표를 설정하시고요. 여기에 집중하는 방식, 거기에 가능하면 각 지표별 단기 목표까지 정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또는 유료 구독자 수, 구독 유지율, 한 사용자당 월 평균 글 작성 건수. 이 지표들은 제품의 사용성과 고객 충성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말 그대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고정비는 제품 판매량이냐 사용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로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변동비는 제품 판매량과 사용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결제 수수료, 포장비, 배송비, API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고정비는 개별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월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변동비는 API 사용료, 결제 수수료 등 해서 유료 사용자 한 사람당 평균 5,000원이 소요됩니다. 기본 모델 구독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 29,000원을 받아서 5,000원의 변동 비용을 빼고 나면 한 사람당 월 24,000원의 공헌이익이 남는 구조임을 알 수 있겠죠. 12번째 블록, 언페어 어드밴티지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점 혹은 우리의 역량을 잡는 단계입니다. 만약 작성할 내용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나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 계획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AI 글쓰기 에이전트 서비스의 언페어 어드밴티지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학습 데이터와 모델 학습이 나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자원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우위를 강화해주는 자산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린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가지의 블록, 12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AI 글쓰기 에이전트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린 캔버스를 활용하면 우리의 목표 고객은 누구이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뿌듯하시죠? 하지만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린 캔버스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핵심 가정과 리스크를 식별해서 검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린 캔버스 구성 요소들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일종의 전략 문서를 만드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장 진입 전략이나 MVP 개발 계획 또는 IR 자료 등을 작성하실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린 캔버스 작성 내용을 가지고 AI 도구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